이번 주 목요일이죠. 저번 주 목요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동결입니다. 동결을 했는데 그 이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는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왜 그런지. 자, 보면은 1년 반 동안 이어진 한국 경제의 금리 인하 기조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향후 통화정책의 무게추가 경기 부양에서 환율 방어와 금융 안정으로 이동한 것이다. 자, 약 1년 반 전에 24년도 8월달, 9월달 그때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였습니다. 3.5%. 그게 이제 쭉쭉쭉 내려왔죠. 금리나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쭉쭉 내려왔죠. 금리나 사이클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금리나 사이클에 들어간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기가 침체에 빠졌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켰습니다. 마침 미국도 당시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였는데 5.5%의 기준금리를 급속하게 내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당시에 3.5%였고 그래서 한미 간의 금리 차이는 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now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에서 2.5%로 1%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금통위가 전날 공개한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기준금리 인하 관련 문구를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그냥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당기게 된 것들이죠. 그래서 현재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로 있는 이 상황에서는 한국은 기준금리 인하는 이제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일단은 이제 금리나 사이클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게 이창용 총재 임기는 올해 4월 달까지예요. 이제 1월 달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그죠? 2, 3, 4, 석 달 남았습니다. 석 달 뒤에 이제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가 임명이 되겠죠. 임명이 되면 그분은 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은 또 어떠한 통화 정책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 그건 또 가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참고 삼아 올해 26년도에 한국의 성장률은 지금 1.9%로 이야기하는 기사들을 보셨죠, 그죠? 1.9%. 어마어마한 폭이거든요, 보면은. 작년도에 1%가 안 됐잖아요, 그죠? 한국의 성장률이 1%가 안 되고 0.9%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26년의 성장률을 전망하기를 지금 1.9%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다수가 반도체에서 지금 성장을 견인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모르죠, 그건 가봐야. 일단 예측은 예측일 뿐. 그리고 새롭게 이제 한은 총재가 뭐 4월 말이나 5월 달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은 그분은 또 어떠한 통화 정책을 가져놓을 것인가. 아직까지도 우리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경기가 활황이다. 경기 활황이다 느낄 수 있는 징표는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지금 수출은 잘 되고 있어요. 그죠? 수출은 잘 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골목 상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기 체감 지수는 매우 낮거든요. 경기가 정말 안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경기를 더 부양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신임 하는 총재가, 금리 인하를 더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동결을 하든지 금리를 인상시킬 것인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현재 이창용 총재 체제 하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안정. 금융 안정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대외적인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좀 포커싱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 방어와 금융 안정 여기에 가장 큰 포커싱을 두고 있다. 그래서 금리는 적어도 4월달까지는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같이 보실 기사가 이거예요. 자, 인하 사이클 끝났다. 주담대 금리 0.15%더 오른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문구를 삭제하며 사실상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자 시장금리가 뛰고 대출금리도 들썩인다. 요거거든요. 항상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를 선반영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기준금리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예, 시장금리, 대출금리는 먼저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동결이거나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은 시장금리는 또 먼저 반응을 해서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주담대 금리는 0.15%더 오른다는 그런 기사가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뭐 밑에 내용들은 뭐 그런 내용 크게 특별한 건 없어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 지표에서 보실 게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지금 한국의 국채 금리가 어떤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한국의 국고채 금리가 보이시죠? 그죠? 국채 금리가 지금 3.13%입니다. 국채 금리가 3.13.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죠? 예. 국채 금리가 이 정도고, 예. 은행채 금리는 그럼 3.6% 정도. 여기서 0.5 정도가 더 붙거든요. 3.6% 정도가 은행채 금리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은 은행채라는 것은 은행이 자기들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돈이 있어야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 예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은행 채권을 발행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보통 채권을 많이 발행하죠. 은행채의 금리가 얼마냐? 예, 3.6 정도 돼요. 3.6에서 3.7 사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가산금리가 붙어서 우리의 대출금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산금리가 보통 1.2% 정도가 붙습니다. 그럼 현재 대출금리는 적어도 4.7, 4.8 정도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겠죠. 예. 지금 이렇게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것 좀 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가 지금 2.5%인데 이제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준금리보다도 오히려 시장금리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인하는 없을 거야 라고 시장은 보고 있으면서 대출금리가 지금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대출금리, 시장금리는 또 왜 오르는가? 앞에서 보셨다시피 국채금리가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힌트 찾으셔야 되거든요. 국채금리가 오르면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른다. 이렇게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대출금리가 4% 후반이라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출금리가 4% 후반대다. 예, 은행채 금리가 3.6%, 3.7%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금금리는 지금 3% 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3% 넘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뭐 1억이라는 목돈이 있어요. 1억의 목돈이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은행에 넣어 놓으면은 뭐 최소한 3%의 이자는 넣는다는 것들이죠. 이거는 무위험 수익이라는 거죠. 어떠한 위험도 없이 은행에 넣어 놓으면은 그냥 3%가 나온다. 이게 무위험 수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1억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할 때, 뭐 주식에 투자를 하든, 금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뭐 쫓겨난 그 빌라 같은 거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예, 어떻든 간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수익이 무조건 3%보다 더 나와야 투자를 하겠죠. 3%보다 안 넘으면은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은행만 넣어놔도 3%가 나오는데 왜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데 최소한 3%의 2배, 6% 정도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 나와야지 투자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만족도를 느낄 수가 있겠죠. 예.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요구 수익률이거든요. 요구 수익률. 예. 여기는 무위험 수익률, 은행에 넣어 놓는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무조건 무위험 수익률보다 높아야 되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예. 지금부터는 이제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난이도가. 예. 음, 예, 그래요. 그 정도만 합시다. 예, 더 길게 들어가면은 많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지금, 어, 대출금리가 5% 뭐, 턱밑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들은 예,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산 시장에는 매우 불리한 모습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전처럼 뭐, 대출금리가 5.5%가 넘었어요. 대출금리가 6% 갑니다. 이런 기사가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온다면은, 예, 모든 자산 시장은 상승을 멈추고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결론입니다. 예, 지금부터 한 두어 달 정도, 예, 지금부터 한 두어 달 정도는, 예, 변동성이 매우 큰 기간이 될 것 같아요. 2월달, 3월달, 한 4월달 뭐 정도까지는, 한 두어 달 정도는 모든 자산 시장에서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게 안정이 되는 시기가 한 4월달 정도, 4월 말이나 되면은 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에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말 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환율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지금 금리도 마찬가지고,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큰 그러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